여러분, 이 사연은요. 제가 받고 나서 한 3일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이 안 왔어요. 이게 진짜 실화냐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 12번을 다시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제보자는 32살 여성입니다. 결혼 5년 차. 남편은 35살이고요. 대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아, 이었어요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남편이 5년 동안 아내를 속였다. 아니요. 시댁이 며느리를 괴롭혔다. 그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5년 동안 공모해서 제보자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어요. 정신병원입니다. 그것도 강제 입원을요. 처음에는 정말 평범했대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신혼 때는 행복했답니다. 남편은 상냥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 시아버지는 제보자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좀 이상했대요.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시는데 올 때마다 꼭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요즘 잠은 잘 자니? 혹시 이상한 꿈 꾸진 않고? 밤에 잠꼬대 심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 걱정하시나 보다 했대요. 근데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그것도 꼭 남편이 없을 때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한테서도 이상한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차쯤 됐을 때부터였는데요. 여보, 나한테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꼭 말해. 혼자 속으로 사귀지 말고. 그리고 혹시 이상한 생각 들거나 우울하면 바로 말해줘. 약속해. 제보자는 이게 남편이 자기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와, 우리 남편 참 착하다. 내 마음 건강 챙겨주는구나. 이렇게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남편이 제보자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보자가 혼잣말하면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고 멍하니 있으면 무슨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밤에 뒤척이면 악몽 꿨어? 라고 물어보고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보자는 몰랐어요. 이게 다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결혼 3년 차 어느 날이었대요. 남편이 회사 갔을 때 남편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 안쪽에서 수첩을 발견했어요. 뭔가 이상하게 꽁꽁 숨겨져 있었대요. 열어봤더니 날짜별로 뭔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보자 행동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2023년 3월 5일 마이너스 저녁에 혼잣말 3회. 내용 알아들을 수 없음. 2023년 4월 12일 마이너스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서 10분간 멍하니 앉아 있었음. 말 걸어도 대답 없음. 2023년 6월 3일 마이너스 저녁 먹다가 갑자기 눈물. 이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함. 정서 불안정 증상 의심됨. 제보자 말로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해요. 이게 뭐지? 왜 남편이 나를 관찰 일지처럼 기록하고 있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뒤쪽 페이지였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께 보고 마이너스 최근 2주간 증상 관찰 결과 전달. 어머니 말씀 이제 슬슬 단계를 높여야 할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록 쌓으면 된다. 목표 내년 봄까지 충분한 증거 확보. 정신과 입원 동의서 작성 위에 최소 6개월치 관찰 기록 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3년 동안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보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대요. 손도 떨리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대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제보자는 얼른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대요. 근데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또 이상한 기분 들어? 그 순간 제보자는 깨달았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또 관찰하고 있구나. 오늘 밤에도 수첩에 뭔가 적을 거구나. 제보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한테 따졌다가 더 이상하게 보일까봐 무서웠대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내가 혹시 이상한 행동하는 거 있어? 그러자 남편 얼굴이 확 변하더래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보야, 사실 나도 걱정했어. 요즘 내가 좀 예전 같지 않더라고. 혼잣말도 많아지고 밤에도 자주 깨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건 아닐까 싶어서. 우리 한번 병원 가볼까? 상담이라도. 제보자가 그때 바로 수첩 얘기를 꺼냈대요. 당신 서재에 있던 수첩 봤어. 내 행동 기록한 거. 시어머니랑 대화한 것까지 다. 이게 대체 뭐야? 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남편 표정이 싹 굳었대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래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다녀? 그것 봐, 이런 행동이 정상이야. 내가 왜 기록을 하는지. 이제 알겠지? 내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네?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어요. 제보자가 뭐라고 하든 남편은 이렇게 되받아쳤대요. 내가 이상한 걸 내가 어떻게 해. 너 스스로도 느끼잖아.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내가 이러는 게 다 너 위해서야. 어머니도 내 걱정하시는 거고. 내가 진짜 건강하다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이것 봐, 지금 내 모습 좀 봐. 제정신이야. 제보자는 그 순간 정말로 자기가 미친 건가 싶었대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대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어머니, 걔가 제 서재 뒤지다가 수첩 발견했어요. 지금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네, 맞아요. 제가 걱정했던 증상이 맞는 것 같아요. 피해망상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자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걸 발견하자 봐라, 네가 정신병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보자는 그날 밤 집을 나와서 친정에 갔대요. 부모님한테 모든 걸 말씀드렸고 제보자 아버지가 바로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변호사와 함께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이혼 얘기를 꺼내면서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죠. 그때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리고 모든 걸 자백했어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2억짜리 아파트와 5억 상당의 현금을 남겼대요. 근데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아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상속한다. 만약 이혼할 경우 전 재산은 며느리에게 간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시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지키려고 남긴 유언이었던 거예요. 이혼하면 며느리가 다 가져가니까 함부로 이혼 못하게. 근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보자가 싫었대요. 그냥 싫었대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요. 제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고 유언장의 조건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게 되니까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6개월 후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보자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전부 정신병 증상처럼 기록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증거를 쌓고 충분히 쌓이면 정신과 의사 2명의 소견서를 받아서 강제 입원을 시킬 계획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남편이 자백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실 너한테 수면제를 몰래 먹이기도 했어. 내가 밤에 이상한 행동하게 만들려고. 가끔 너 커피에 약간씩 타서 줬거든. 그러면 내가 멍해지고 횡설수설하고 그랬잖아. 그게 다 증거가 됐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인간이 아내한테 약을 몰래 먹여서 이상 행동을 유도하고 그걸 증거로 삼아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더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정신과 의사 2명을 섭외해 놨었대요. 뇌물을 주고 제보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조현병 의심 소견서를 써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올해 봄쯤 되면 3년치 관찰 기록이 완성되고 의사소견서 2장을 첨부해서 법원에 강제 입원 신청을 할 예정이었대요. 그러면 제보자는 최소 6개월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서 재산을 지키는 거였죠. 근데 제보자가 수첩을 6개월 일찍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틀어진 거고요. 제보자는 즉시 이혼 소송을 냈고요. 수첩과 남편의 자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죄와 감금미수죄로 고소도 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결과는요. 첫째, 이혼 인정. 위자료 3억 원. 둘째,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17억 상당의 재산 전부를 제보자가 상속받음. 셋째, 남편은 상해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 실형. 넷째, 시어머니는 공모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섯째, 뇌물 받기로 한 정신과 의사 2명은 의사 면허 취소. 제보자는 현재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재산 정리가 끝나면 해외로 이민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요. 이해됩니다. 제보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5년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제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냥 없애야 할 장애물이었을 뿐이에요. 17억을 가로막고 있는 제가 만약 6개월만 늦게 발견했다면 지금쯤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정신병자 낙인 찍히고 살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요. 17억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게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게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완벽한 범죄가 됐을 거란 점이에요.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들 저 사람 정신병 있어서 입원했구나 하고 끝났겠죠. 제보자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우연히 수첩을 발견해서 만약 그날 청소를 안 했더라면 서랍을 안 열어봤더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은 신뢰가 기반이에요. 근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앞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이 사연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가스라이팅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항상 조심하세요.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나를 해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망가져 있었던 거죠. 제보자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자신을 지키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